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선이고 올해 48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간 홀로 병든 남편을 간병하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수년간 우리 가족을 보살펴준 남편의 절친과 재혼했는데 침대 밑에서 발견한 낡은 쪽지 한 장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당신 속았어요. 도망가세요라는 그 쪽지를 본 순간 남편 절친이 웃으며 제게 다가오는 모습이 정말 악마 같았어요. 저는 26살에 지금의 남편 정수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냈어요. 정수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를 정말 사랑해줬거든요. 결혼 2년 후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7년째 되던 해에 정수에게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운동신경이 점차 마비되어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의사는 길어야 5년이라고 했지만 정수는 10년을 버텨줬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집안의 기둥이던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니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남편도 아이들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간병,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청소 일, 음식점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병이 진행될수록 정수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걷기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말하기도 삼키기도 어려워졌어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했고 음식도 갈아서 먹여줘야 했죠.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어요. 그런 저희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의 절친 민호였어요. 정수와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는데 정말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민호는 독신이었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정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어요. 민호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병원비도 많이 지원해줬고 아이들 학비도 대줬어요. 제가 일하느라 집에 없을 때는 간병인을 보내주기도 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아버지 대신 참석해줬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친아버지 같았어요. 딸 지은이와 아들 준호가 민호 삼촌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빠가 아픈 걸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민호가 놀아주고 챙겨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저도 민호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의 친구라지만 이 정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지칠 때 민호가 누나 힘내세요. 형도 누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라고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고마운 마음도 잠시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집에 올 때마다 정수의 표정이 어둠에 잠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친구에게 신세를 지는 게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수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힘겹게 민호를 조심해라고 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왜요? 민호가 뭐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병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민호의 행동이었어요. 정수가 있는 방에 들어갈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색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정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친구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한 번은 민호가 정수 혼자 있을 때 방에 들어가서 뭔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지만 정수의 표정이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그 후로 정수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우울해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민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이상한 기분이 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민호가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정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마지막 1년은 정말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의식도 거의 없었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의사들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그 1년 동안 저는 정말 지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간병했거든요. 민호가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마지막까지는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정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40살도 안 된 나이에 너무 일찍 갔죠. 장례식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10년 동안의 간병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남편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장례 후에도 민호는 여전히 저희를 챙겨줬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제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정수가 죽고 1년쯤 지났을 때 민호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누나,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와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직 남편을 잃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민호를 그런 대상으로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도 누나가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생각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컸어요. 정수가 죽고 나니까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보험금으로는 빚을 갚는 것도 벅찼어요. 민호와 결혼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정수가 죽고 2년 후에 민호와 재혼했어요. 아이들도 민호를 워낙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정수의 부모님도 민호가 너희를 챙겨줘서 다행이다라고 하셨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는 저와 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줬어요. 아이들한테도 친아버지처럼 대했고 저한테도 다정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하지만 결혼 반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가끔 술을 마시고 와서는 정수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형은 정말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두고라고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뭔가 섬뜩했어요. 또 한 번은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 누나를 좋아했는데 이제야 함께할 수 있게 됐네요 라고 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친구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호가 점점 독선적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제 의견을 존중해줬는데 나중에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모든 걸 간섭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민호를 좋아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민호가 너무 통제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1년째 되던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침실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종이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휴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미선아, 당신 속았어요. 도망가세요. 정수의 글씨체였어요. 손떨림 때문에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정수가 쓴 글씨였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민호가 나를 글씨가 중간에 끊어져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민호가 정수를.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하면서 웃으며 다가오는데 그 웃음이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급히 쪽지를 숨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수의 쪽지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설마 민호가 정수를 해쳤을 리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호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더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민호가 정수의 물건들을 하나둘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형 물건들을 계속 두면 누나가 슬플까봐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민호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독극물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왜 이런 걸 찾아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업무 때문에라고 대답했지만 민호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었어요.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민호가 정말 정수를 독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가 마지막에 민호를 조심해라고 한 말도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호는 여전히 겉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심한다는 걸 들키면 어떻게 될지도 무서웠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민호의 서재에서 일기장을 찾은 거예요.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선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다. 하지만 정수의 아내였기에 참고 있었다. 정수가 병에 걸린 걸 알았을 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서히 독을 주입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곧 정수가 죽으면 미선이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어요. 민호가 10년 동안 정수를 독살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얻기 위해 친구를 죽인 거였고요.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민호가 정수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의사에게 뇌물을 줘서 엉뚱한 치료를 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정수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심해야겠다. 정수가 미선이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다. 마지막에 정수가 쪽지를 남겼는지도 모르겠다. 찾아서 없애야 한다. 제가 찾은 쪽지를 민호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악마 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고 민호가 알아차리면 저와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정수의 대학 동창이었던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몰래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검사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당장 체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검사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휴대폰에 비상 연락처도 저장해줬고요. 그 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행동을 몰래 녹음하기도 하고 일기장 내용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제게 이상한 음료를 가져다 줬어요. 몸에 좋은 건강 음료예요 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저도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해요. 나중에 마실게요 라고 하고 음료를 받아뒀어요. 민호가 없을 때 그 음료를 검사에게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검사는 즉시 수사를 시작했어요. 정수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몸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10년 동안 서서히 독살당한 거였어요. 민호는 결국 체포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선이를 너무 사랑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광기였어요. 재판에서 민호의 모든 죄상이 밝혀졌어요. 10년간 정수를 독살한 것뿐만 아니라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 아이들에게도 해를 끼칠 계획이었던 것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가 아이들마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에게 반항하면 어떻게든 제거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정말 악마였어요. 민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웠어요. 저는 법정에서 당신은 제 남편의 친구가 아니라 악마였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동안의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이제는 많이 회복됐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수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 쪽지가 없었다면 저도 아이들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정수를 위해 추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정수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민호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는 민호 같은 악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됐어요. 딸은 간호사가 됐고 아들은 검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꼭 조심하시기 바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